대한민국 스타트업 투자의 기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대표 송은경입니다. 네. 오늘 이현웅 대표님, 네, 오션스 바이오. 오션스 바이오 회사의 이현웅 대표님 모셨는데요.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션스 바이오 대표이사 이현웅입니다. 지금 이제 창업 6년 차이고 첫 번째 창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스타트업 전선에서 한 10년, 11년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의료기기 쪽을 전문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네, 저희 회사는 조금 설명드리면 18년도에 창업을 했고, 이제, 네. 신경전달 물질을 연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뇌전증, 미주신경 전기자극기입니다. 뇌전증 치료용. 그래서 사실 이제 19년도, 20년도 초부터 이제 연구 개발을 시작해서 이제 지금 시제품 어느 정도 만들고 이제 임상하고 이제 전임상하고 이런 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그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예. 네. 뭐 조류, 플랑크톤 혹시 그 개발하는 회사 아니냐고. 예, 근데 이제 대양으로 나가는 네. 듯한. 예, 약간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예. 네. 예, 지금은 조금 할지 몰라 나중에 대양으로 한번 나가보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오션스 11 그 영화 보고서, 예, 설마 했는데 그거였어요? 이게 보고, 이게 창업 준비할 때 그걸 보다가 너무 창업에 이게 이거 되게 창업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재밌게 들고, 마지막에 거의 불가능한 일을 그래도 해내지 않습니까? 네. 멋진 분들이. 그래서 오션스 바이오라고 짓게 됐습니다. 그걸 보니까 네. 오션스 바이오의 이 로고가 있는데요. 네. 로고를 잘 보시면 12명이에요? 여기를 딱 확대를 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 12명인가? 머리가 11개예요. 맞습니다. 네,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가운데 하나. 네. 오, 11개구나. 오션스 12까지 네. 본 것 같아가지고. 예. 12명인지. 맞습니다. 네. 11명. 네. 근데 저 어려운 사업 설명할 때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네. 뇌전증도 있었고,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네. 저도. 어느 질병이나 이런 거에 네네. 특화되어 있다. 저희는 이제 뇌전증이라고 옛날 용어로 이제 간질인데, 네. 예, 뇌전증을 치료하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디바이스로 만드는데 몸 안에 넣는 것이고요. 네. 미주신경이 왼쪽에 이제 흐르고 있는 곳에 전기 자극을 쏴서, 아주 미세한 전기 자극을 쏴서 신경전달 물질이 이제 나오지 않았던 이제 환자분들을 어떤 뇌 가소성을 쭉 올려서 네. 신경전달 물질들이 잘 원활하게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약물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디바이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약물로 치료가 안 되시는 분들이 디바이스를 몸에 부착을 해서 네네. 인공적인 어떤 자극을 줘서 네네네. 맞습니다. 뇌전증이 발생을 억제시키는 맞습니다. 네. 그런 디바이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뭐라고 그러죠? 건드리는 기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대체 뭐를 자극해서 또 어떤 효과를 일으켜서 우리 간질이 이렇게 조금 간질이라기보다는 뇌전증이 이렇게 좀 상태가 좋아지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네, 원래 뇌전증 환자분들이 이제 특정한 이제 환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특정의 어떤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 부분을 끌어올려 주는 거라고 보면 좋은데요. 이제 저희가 타겟하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제 패키지로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이것들이 이제 그만큼 회복한다. 서로 이렇게 보는 건데, 조금 이 의학 용어가 좀 많이 쓰여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미주신경이라는 것 중에 이제 부교감 신경이 있습니다. 그 부교감 신경에 이제 구심신경이라는 게 80%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 이제 NTS라는 곳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패스웨이를 좀 지나서 이제 솔기핵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쭉쭉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은 뇌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 저희 같은 이제 전자약류들도 이렇게 펄스를 줘보니까 회복이 됐다라는 엠피리컬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확실한 패스웨이가 정리되거나 정돈되지는 않았다고 학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임상을 많이 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렇게 해보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야라는 기저에서 이제 시작된 게 전자약입니다. 그러면 뭐 미주신경 다발이 이렇게 여기를 흘러가는데 네네. 여기다가 그 아까 그림을 보면 이 IR을 나중에 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맞습니다.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스프링처럼 이렇게 거기를 감아서 코일을 이렇게 감듯이 감고 그걸 쭉 감아서 그거를 거기다가 자극을 주면 그 자극이라는 게 펄스를 주면 그 결국 뇌에 있는 어떠한 그 아까 말한 물질들이 신경을 완화하거나 그 뇌전증을 완화하는 물질이 적절하게 또는 뭐 분비가 된다. 그게 분비가 안 돼서 생기는 병이 뇌전증이고 그게 나오기 때문에 뇌전증이 완화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확인이 안 돼 있다. 그렇지만 실험적으로 실험적으로는 돼 있는 일이고 그러면 대부분의 지금 있는 그 비슷한 거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맞습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다 수술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또 이제 체외에서도 자극을 줘서 이제 이런 어떤 디바이스를 개발해서 이렇게 돼서 자극을 줘서 해결하는 이제 디바이스도 많이 개발돼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걸 간접 자극법인데 직접 자극법인 몸 안에 넣는 게 조금 더 임상학적으로 좀 많이 잘 알려져 있고 효과도 우수하고 안정성도 잘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겉에서 하는 것보다는 안에서 하는 게 시장도 잘 형성되어 있고 원리도 그래도 잘 형성이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하는 거는 기존에 뭐 그런 제품들이 수술해서 지금 인체 내부에 장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거와 동일한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제품을 만드시는 건지 개발하고 계신 건지? 저희는 이제 사실은 뇌전증 전자약 그 2차 전지를 사용해서 재충전이 가능한 뇌전증 전자약을 만들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그냥 충전이 안 되는 예, 맞습니다. 1차 전지를 쓰면서 뭐 배터리 수명이 닿으면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는 재수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환자분들한테 있어서는 금액적으로도 그렇죠. 압박감이라든가 그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매년 한 몇 년마다 한 번씩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면 전자약의 어떤 충분한 효능을 더 많이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1차 전지일 때는 방전되면 그냥 바로 수술이기 때문에 2차 전지로 바꾸면 더 오래 쓰시지 않을까. 근데 뭐 1차 전지를 2차 전지로 바꾸면서 비슷한 맞습니다. 성능을 가진 제품을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뭐 기술 배리어나 뭐 이런 게 안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뭔가 새로운 기능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여기 이제 2차 전지로 바꿔보니까 확실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뚜렷해져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이거를 더 오래 쓰고 싶어서 2차 전지를 하는 건데 오히려 그냥 적당한 수준이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면 배터리를 덜 써야 되는데 모든 전자약류들이 다 FDA에서 허가된 배터리만 써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전고체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소프트웨어로 뭔가를 해결을 해야겠다. 최적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AI 모델을 개발해서 펄스를 잘 조절하는 그러니까 살림을 잘하는 그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몸 안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제한성을 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제 전자약은 더 앞으로 더 생체 정보나 이런 걸 더 하고 싶은데 나아가지 못하는 게 다 배터리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 획을 그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거는 네네. 남의 지금 현재 거는 10년? 네네. 10년을 쓸 수 있다고요. 한번 배터리를 넣으면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는 대체 어느 정도를 실험 내부에서 아직 정식으로 임상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이게 배터리 간의 비교라기보다는 환자의 비교가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번 이제 발작하는 분도 있고 하루에 한 번 발작하는 분도 있어서 이게 죄송합니다. 하루에 100번 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네. 부분 발작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 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군으로 봤을 때는 너무 플럭추에이션이 너무 심해서 뇌전증이라는 게 너무 이제 전형화되기 좀 어렵거든요. 발작의 강도나 색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같은 배터리를 넣어도 이미 환자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환자가 그러니까 하루에 10번 정도 발작하는 환자분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분들한테 이제 만약에 1차 전지로 된 경쟁사의 배터리 전자약을 주고 혹은 저희 거를 준다면은 분명히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2배에서 3배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년이면 우리는 20년, 30년이다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네. 10번 정도라면 환자분이 이 10년짜리 배터리를 충분히 사용해도 되는 사람이라면 저희는 20년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년 후에 충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20년 후에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교체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충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이제 모든 전자약 회사들, 2차 전지를 사용하는 인체 삽입형 전자약 회사들이 벨트 형식을 많이 착용합니다. 이렇게 SCS 같이 척추에 넣는 거는 이런 벨트를 착용해서 이제 여기 이제 디바이스랑 이게 충전부가 잘 맞았다 그러면 삑 소리가 나면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딱 하고, 저희 같이 여기 넣는 거는 이런 밴드를 찰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차고 자면은 이제 오버나잇으로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충전이 완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 자기 유도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존의 에버트나 메트로닉에서 이런 인체 삽입형 아이벤스였나요? 아까 그 제품 이름이, 기존 제품 이름이. 하여튼 그걸 만들고 있는데, 회사에서 배터리를 2차 전지로 바꾸고 AI 이렇게 센서들, 학습할 수 있는 센서들을 넣어가지고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그 기기 자체도 FDA 승인받고 그러면서 특허나 뭔가 기술적인 어떤 이렇게 어떤 장치들이 있었을 텐데 뭔가 차별화된 어떤 기술을 우회해 간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은 우리 세상에는 다양한 전자약류가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이 수명을 해결하고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로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 하베스팅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뇌전증만 갖고 조금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관점. 네, 편하게 마시면서 하시죠. 질문이 되게 좀 핵심적이었는데. 진짜 핵심적인 질문 잘 던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잘 몰라도. 이게 답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차 전지라는 거를 이용하면은 좀 떨려가지고. 편하게 답해 주시면. 떨리시면 우리 홍 대표님이나 제 얼굴을 보세요. 카메라를 보지 마시고. 질문 한 번만 더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기존 제품도 이렇게 기술적인 어떤 보호 장치나 특허나 이런 걸로 보호되면서 FDA 승인이나 이런 걸로 이제 했을 텐데 전지 바꾸고 저기 센서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는 거죠.
저희가 네. 사실 저희도 그 시제품 만드는 데까지 네. 거의 한 2년, 3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인체삽입에 넣는 게 쉽지는 네.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모양도 그럴 거고, 뭐 예, 사이즈도 그렇고, 네, 대부분의 소재도 그렇고, 맞습니다. 예, 네. 그 대부분의 인체삽입형 전자약류들은 네.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네, 소재도 네. 똑같고 하는 작동 방법도 거의 비슷하고. 펄스 제너레이터에 불과하고 네. 몸에 넣기 때문에 생체 적합성이라는 그런 걸 잘 도달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만들어서 허가까지 다 받아서 하고는 있는데 네. 항상 수명의 배터리 수명에 대해서는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AI로 뭔가 했던 친구들은 아직은 없어서 저희가 빨리 이제 진입해서 임상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페이턴트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이런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정리해서 얘기하면 하드웨어 네네네. 그거 가지고 뭐 만드는 거는 뭐 베끼든 말든 네네네네. 뭐 이거는 특허는 문제는 없고 네네네네. 소프트웨어적으로 풀면은 네네네네. 뭐 된다 이거예요. 아, 네네. 공전에 이제 알려져 있는 기술들의 네. 조합이고 내전증 전자약 같은 경우는 심지어 펄스 프로토콜이 핵심 특허거든요. 네. 내전증 환자가 이럴 경우에는 이런 펄스를 세팅해라 라는 걸 임상을 통해서 페이턴트를 잡아놨는데 네. 이게 2025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디바이스 시밀러들이 막 뛰쳐나올 텐데 네. 거기서 결국은 승자는 결국은 에너지 소스를 해결한 사람이 분명히 승자를 잡을 것이다. 여기서 승자라는 거는 매출 1등이라기보다는 ODM 비즈니스를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들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우리 거 같은 네네네. 그런 수술을 필요로 하는 내전증 환자는 얼마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전체로 우리나라는 한 2만 명 정도가 내전증 약물 불응성 환자로 알고 있고. 그 사람들만 수술을 해야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약물이 잘 먹으면 굳이 필요가 없는데 불응성 환자가 2만 명. 네네네. 예.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한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후진국에서는 수술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이나 서구권이나 또 일본이나 네네. 예. 어느 정도로 한번 이해하면 될까요? 거의 이제 북미 다음에 유럽이 이제 거의 독점적이고요. 특히 북미가 지배적입니다. 봤을 때 4천만 명 중에 실제로 시술을 한 친구는 2013년에 12만 명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은 한 15만 명 북미에 아니면 전 세계 전 세계 15만 명 정도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디바이스가 되게 대충 봤을 때는 그저 그런데 한 알당 1,2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지비티를 이제 수명을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수술료 5천만 원을 5년마다 아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산입하면 사실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한 대당.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기계가 1,200만 원? 네네. 수술비가 4천만 원. 그러니까 외국은 비싸서 그렇죠. 미국입니다. 네, 한국은 상대적으로 훨씬 싸니까. 몇백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1,200만 원에 5천만 원에서 6,2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수술 한번 하려면. 네, 그 맥시멈으로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6,200만 원을 들어야 되는데, 네네. 이거를 수술을 하는 게 워낙 부담이 크니까, 이 수술을 한 번 줄여주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저는 큰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한국만 생각하고, 수술 한 번 더 하지 뭐.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한국은 정말 의사 선생님들도 훌륭하고, 약물도 다 보험 수가를 가지고 있어서 약도 굉장히 잘 쓰시고 수술도 굉장히 잘 하십니다. 요즘에
저 선생님들이 좀 빠져 있어서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저기 의사 선생님들이 정신이 빠졌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리를 비웠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저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 존경합니다. 예, 미국보다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훨씬 더 수술도 능력도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각각 갖고 있는 그 개인의 보험 수가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같은 똑같은 그 회사를 다녀도 이 친구랑 이 친구의 보험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걸, 그 전자약도 어떤 친구는 1,000만 원의 수술이 가능하고 어떤 친구는 4,000만 원에 해야 되는 현실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조금 더 롱지비티만 쭉 늘릴 수 있으면 더 훨씬 계속 환자분들은 더 이득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대표님은 왜 이쪽 뇌전증 쪽으로 관심을 갖고 이 시장에 뛰어드신 거예요? 사실 이제 멍청한 그 답변인데요. 예. 뭔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분야인데. 예, 저도 참, 몸에다 집어넣고 막, 펄스 주고 막. 우리나라에서 전자약 개발하시는 이제 선배 그룹들도 많은데, 인체삽입형은 거의 저희가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좀 저도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네, 무식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 처음 그냥 멋모를 때, 이거 찾아보니까 사업적 그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산업적 이용 가능성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딱 보니까 이게 기존 연구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한 1,000억 해야지 다 완성할 수 있는 건데, 전자약이라는 거는 임상도 너무 잘 돼 있고 특허도 곧 만료되고, 그러면 제가 임상을 별로 안 해도 되거든요. 거의 한 5명 정도 수준만 해도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인체에 삽입하는 이 펄스 제너레이터만 제대로 만들면 빨리 임상받고 빨리 팔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가장 큰 게 배터리 문제였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서 아직도 다 해결을 못했지만 쉽고 빠르게 임상을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곧 디바이스 시밀러가 나올 때 저희가 가장 선두구로서 치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아까 두 회사를 말했는데 에봇하고 메트로닉스 두 개를. 그러니까 두 개가 특허를 서로 피해가면서 있는 특허고, 이 두 개의 특허가 아니면 라이센스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메드트로닉이나 에보트가 갖고 있는 특허 다른 병증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리바노바라는 그룹의 이제 특허입니다. 그 특허는 그들이 이제 임상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얻어진 펄스 그 프로토콜 값인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러면 메트로닉이나 그다음에 에봇은 다른 특허군요. 다른 여기는 병증. 다른 방식. 다른 병증이라는 게 그러면 뇌전증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겠네요. 거의 맞습니다. 100%? 거의 한 80% 독점하고 있습니다. 리바노바. 리바노바라는 회사가. 자, 그러면 리바노바의 제가 오늘 처음 들었어요. 디바이스 시밀러. 사실 제가 만들어내진 말이에요. 이게 죄송합니다. 어디 가서 또 이거 일반적인 용어인 줄 알고 썼다가 큰일 날 뻔했고. 이거 알아먹을 것 같아요. 제네릭도 있고 뭐 시밀러도 있고. 그럼 디바이스 시밀러들이 혹시 대표님의 레이더망에 어느 정도 대표님하고 비슷한 준비를 하는 그룹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있는 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도하는 친구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에서는 인체 삽입이 되게 드물기도 하고 글로벌에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만들면은 이제 글로벌 의료기기사들이 나오기 전에 미리 M&A를 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회사는
대체 어떻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유통 채널을 확보해서 하는 거는 뭐 이건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대표님은 일단 모든 무슨 FDA 승인 같은 거를 다 받았다고 하죠. 네네. 그 다음에 어떻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건데 좀 다른 분들한테도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팔아야 될까? 근데 결국은 답은 ODM밖에는 없더라고요. 이게 왜 ODM밖에 없는지를 진짜 많이 찾아보면서 결국은 답은 다 그쪽으로 돌아갔는데 일단은 미국의 의료사고가 터지면 그 의료보험을 낼 저희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낼 돈도 없고 그거를 그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글로벌 의료기사들이 보통 그걸 담당해 줘야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개발한 거를 미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아예 전무합니다. 디바이스로. 예. 아까 네네. 전자 디바이스 약으로는 네. 그렇기도 하고 모든 의료기기가 한국에서 맞는 것 중에 미국에서 사용한 거는 직접적으로 한 거는 코로나 키트밖에는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이름을 지어서 자기 이제 그 글로벌 의료기사들 이름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아이센스도 그렇고. 예. 뭐 메디아나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일단은 보험 때문에도 그렇지만 의료사가 터졌을 때 저희가 이제 사우스코리아에 있는 친구 벤처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니와 또한 미국이나 이런 유럽은 전통적인 글로벌 의료기사들이 이미 장악한 유통시장입니다. 그 유통시장에서 파문을 일으킨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너무 좋은데 이제 사주세요 하는 게 몸에 넣는 건데 오션스 바이오라고 써 있으면 저라도 안 살 것 같거든요. 예, 에버트로 써 있어야지.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름을 조금 바꾸시죠. 이거 오션스 바이오 말고 에부트. 이거 정말 좋은 생각이거든요. 실수로 사는 거죠. 네네.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실수로 레드페이스 많이 샀습니다.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예. 아니, 근데 이게 프로토콜이라고 했나요? 이게 펄스 일으키는 프로토콜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구현해서 하드웨어를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하드웨어의 안정성 검사하려고 그러면 또 수많은 그런 임상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5명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리바노바 거는 기존에 뭐 10,000명, 20,000명 뭐 이런 임상 실적이 있으니까 12만 명, 아까 12만 명. 수술 12만 명 작년에만. 그게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병원들이 믿고 쓸 텐데, 신생회사가, 물론 ODM을 하지만, 메트로닉에 만약에 유통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메트로닉에서 검증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해가지고 의료사고 터지면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생산자 배상보험, PL 뭐 이런 걸로 돈 엄청나게 나가는데. 근데 C는 왜 붙나요, 자꾸? PL로.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진짜 그 규제 산업과 의료 사업이 또 굉장히 까다롭지만 좋은 점도 딱 그런 점입니다. FDA까지 딱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통과되었다는 의미거든요. 안정성 테스트라든가 환자 안정성,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 안정성들이 이미 전부 다 설계가 쫙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통과됐다는 의미라고 딱 도장을 찍는 거라서 그래서 의료기기 글로벌 의료사들이랑 만나봤을 때 FDA 있어부터 물어봅니다. 자기가 귀찮은 일을 하기 싫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근데 FDA 됐다고 해가지고 그 유통사에서 사줄 거냐, 의사들이 병원에서 써줄 거냐. 왜냐면 아까 리바노바? 리바노바 제품도 있고 메디트로닉에서 새로 나왔다. 병원에서 나는 계속 쓰던 거 쓸 거야. 이렇게 하면은 ODM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펄스 프로토콜이 이미 저희가 쓰려고 하는 펄스 프로토콜이 이미 임상학적으로는 거의 다 완료가 되어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착용해서 쓰는
것이고 디바이스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고 동물 실험에서도 여러 가지 동물 디자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검증해야 되는 그 디자인이 따로 있어서 요것들을 다 통과하면은 성능상의 문제가 없고 예후도 똑같을 거다라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똑같으면 당연히 자기들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서 엣지를 발생하기 위해서 저희가 1차 전지를 2차 전지로 바꾸고 거기다가 소프트웨어를 얹은 것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펌웨어만 업그레이드 해주는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전략이 뚜렷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특허가 만료된 디바이스 시밀러를 만드는 거고, 디바이스 시밀러를 만드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 1% 부족할 것 같다. 맞습니다. 가격만 쌀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하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일단은 배터리를 그 2차 전지로 넣겠다. 두 번째로는 2차 전지지만 이것도 또 오래 쓰게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좀 넣겠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전략이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부터 남은 FDA 승인, FDA 승인 말고도 이제 각 나라 다 승인을 받아야 될 텐데요. 이걸 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 중요한 마일스톤, 그리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일종의 라이센스 아웃이죠. 맞습니다. 이게 그 약품이면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누군가가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이것을 가져다가 더 사실은 걔네들이 FDA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중간에 어떤 게 남아 있는지 대표님 좀 그 마일스톤을 짚어주시죠. 사실 저희 시제품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테스트가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소모 전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기본적인 성능이 아직까지는 그 성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커머셜한 이제 팔고 있는 반도체를 들여와서 여기에 최적화를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최적화가 끝나면 이제 동물 실험을 해야 됩니다. 최적화는 우리 내부에서 맞습니다. 그게 언제쯤 끝나요? 그거는 대충 올해 한 9월에서 10월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이제 내년 한 1, 2월까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동물 실험은요? 동물 실험은 그 GLP라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FDA에서 받아주는 이 데이터를 받아주는 시험소가 따로 있는데 뭐 저희는 서울 삼성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GLP를 갖고 있는 전임상 시험 센터가 있어서 그쪽에 맡겨서 이제 전임상이군요. 맞습니다. 4개월 정도 전임상을 이제 약물 간 비교도 하고 그 동물 간 비교도 해서 딱 그 모델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FDA 가기 위한 그 모델을 통해서 안정성하고 이제 예후를 어느 정도 그 확실한 데이터로 예측을 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임상 시험을 FDA에 제출을 이제 FDA 하겠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내년에 이제 1년 동안 한 5명 정도 뇌전증 환자를 모집해서 이 디바이스를 넣고 1년 정도 이제 임상을 실행할 것 같습니다. 그럼 끝나자마자 바로 FDA는 이제 일상이네요, 그게 이제. 여기는 그 맞습니다. 디바이스는 일상이 끝이에요. 한 번만 하면 돼요. 5명으로. 그 굉장히 뭐 그 다른 약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네요. 또한 저희는 이미 공전에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이 조합이기 때문에 더 간편한 것 이미 잘 나와 있어서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 시험 방법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서 그런 걸 수 있습니다. 생짜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면은 저희도 막 그 탐색 임상을 엄청나게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그 잘 알려져 있는 걸 그대로 착안해서 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 일상을 한 4개 아까 1년 1년 정도 하게 되면 그러면 내년 9월에서 내년 말이면은 이미 임상이 다 끝나고 그러면 FDA가 바로 허가를 해주는 건가요? 가능은 합니다. 물론 저희가 페이퍼워크를 굉장히 타이밍에 잘 맞춰서 써야 되지만 아무리 늦어도 26년 이제 상반기에는 FDA가 이미 끝나서 저희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또한 보통 ODM 비즈니스를 할 때 모든 제약사가 똑같지만 이제 보통 임상에서 통과될 때쯤에 보통 통과되기 전에 벌써 비딩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임상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일상이라고 불리는 그 일상이 끝날 때쯤 어느 정도 얘네는 통과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누군가 와서 유통사들 맞습니다. 이제
그 네고시에이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해도 뭐. 네. 그러면 제가 하려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라이센스 하우스를 하면은 네네네. 세계적인 이 제약 업체와 우리랑 매출 쉐어나 보통 계약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그 ODM 같은 경우는 그 리테일 그 프라이스에다가 보통 마진이 ODM 마진이 보통 15에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리테일 프라이스 그 소비자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희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지는. 거기에 그 원가를 빼고 원가는 그 생산 원가는 빼고 맞습니다. 거기에 15에서 20%의 마진을 보장해 준다. 거의. 그리고 나머지는 그들의 마진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했던 점이 있는데 미국 보험수가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되게 컴플리케이션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재밌었던 점은 1,000만 원짜리 디바이스를 내 몸에 넣든 4,000만 원짜리 디바이스를 내 몸에 넣든 그 미국 보험 특유의 어떤 분류체계 때문에 그 환자가 내는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행위별 수가라든가 이런 그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돈을 낼 때 이 행위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 행위에 둘러싸는 분류에다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좀 더 큰 데다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1,000만 원짜리를 넣든 4,000만 원짜리를 썼든 환자 입장에서는 크게 페이먼트가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네요. 일부러 마진을 엄청나게 높여서 제약회사들이 굳이 쌀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게 참 그래서 더더욱더 ODM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엣지는 결국은 배터리 수명이었더라. 약간 다 거기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저도 이제 2019년에 에보트랑 미팅을 했을 때 그 배터리 롱지비티만 어떻게든 좀 해결해서 와라. 그래서 그걸 매번 통감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네. 뭐 배터리 좀 수명을 좀 늘리고 그거는 하드웨어적으로 좀 푸는 거고 아까 뭐 심박이나 체온 센서를 넣어서 좀 펄스 주는 주기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좀 전조 증상이 보일 때 주고 뭐 평상시에는 좀 배터리 아끼는 쪽으로.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그 뇌전증이 발생하는 것까지의 예측 정확도 도가 아까 IR에서는 뭐 94% 이렇게 맞습니다.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지금 좋은 말씀. 어느 정도 샘플 가지고 이 정도 이 정확도를 뽑아내신 거예요? 사실은 조금 저희가 그 논문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을 종합해서 이제 저희가 특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따로 개발했다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했는데 그래서 샘플 수라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맞는지 사후적으로도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 테스트를 동물 실험을 가지고 일단은 해볼 예정입니다. 그 동물을 통해서 비글을 혹은 돼지를 이용할 텐데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AI가 들어간 탑재된 전자약을 넣어서 얼만큼 잘 조절이 되는가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뇌파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얼만큼 저희가 배터리를 더 아낄 수 있는가,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당연히 해보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저희가 그 AI 모델 자체가 이제 이렇게 좀 94%까지 올렸지만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체계적인 데이터를 더 가져올 수 있으면 한 그래도 2~3% 정도까지는 충분히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사실 제가 일부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대표님께서 만드시는 이게 이제 전임상이나 임상에 가서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대표님의 혹시 걱정이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그때 문제가 생길 맞습니다. 여지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연결 부분이 뭐 꼭 엉뚱한 걸로 했다든가.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질문은 이거 생산하는 것도 아무 데서나 생산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시설이 있는 건가요? 이것도 여태까지 이런 디바이스를 그 몸 안에 들어가는 디바이스를 맞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생산이 가능한 거지. 대부분 티타늄이죠. 네, 맞습니다. 뭐 표장은 다 티타늄이고 안에는 뭐 단단하게 그거를 하우징을 뭐 진짜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증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대표님이 우선 첫 번째는 어떤 리스크, 어떤 위험이 대표님이 제일 생각하시는 거 공개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거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반도체라는 게 저희가 마음 뜻대로 뭔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커머셜하게 이제 파는 반도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저런 것도 할 수 있다 주장하지만 결국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해보면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올까봐 그런 것이 한 가지가 좀 두렵고. 그거는 임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반도체가 아직 오진 않았군요. 그래서 다 와서 해봤을 때 대표님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 전임상 실험을 할 때 전임상 설계를 굉장히 타이트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클리어하게 짜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좀 틀리면은 다시 해야 되거든요. 조금만 틀려도 전부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임상이 전임상도 그렇고 근데 그 임상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덜 걱정하는 이유는 당연히 미국에 이제 임상 파트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친구들을 사용하면 오히려 걔네가 실수하면 저희가 오히려 손해배상으로 돈을 더 벌 수가 있는, 하여튼, 미국의 이제 임상 CRO들은 굉장히 철저하고 절대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걱정하기보다는 이까지 가기 위해서는 전임상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거의 완전 무결하게 딱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RA 레귤러터리 어페어의 능력이 좀 달리거나 혹은 전임상 시험을 설계하는 친구가 조금 실수하거나 이럴 경우에 이 모든 임상까지 가야 되는 루트에 도달을 늦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4개월씩 한 번씩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진행했는데 뭐가 틀렸다 그러면 다시 리셋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임상도 리셋을 계속 해야 되는 과정이지만 저희는 그래도 임상만큼은 걱정은 덜한다. 전임상이 문제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이 전임상이. 맞습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에서 이걸 가지고 전임상을 해본 분들도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렇겠네요. AI가 들어있고 몸에 넣는 뭔가 뇌전증을 치료하는 디바이스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AI 쪽으로 그러니까 센싱을 해서 그 디바이스를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전력을 소모를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근데 AI 이 알고리즘이 잘못되면은 그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 친구가 만약에 AI가 만약에 이제 정상 동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재빠르게 매뉴얼리하게 원래 줬던 펄스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한 달에 제 말은 그것도 검증에,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뭐 기존에 똑같은 제품으로 소재로 뭐 똑같은 구조로 했다고 하면은 뭐 기존 제품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새로운 디지털 치료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센서랑. 그러면 임상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더 좀 강화된 임상을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똑같은 하드웨어 제품이 디바이스 시뮬러가 아니잖아요. 디바이스 뉴 시뮬러이기 때문에. 저는 허가 쪽을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이제 FDA나 한국시각처나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항상 설득이 전부고 계단형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AI가 있는 디바이스를 FDA에 갖다 주면 질색팔색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뇌전증 전자약을 다 개발해서 일단은 이걸로 허가를 받아두고 여기에 이제 이해도가 이제 이 친구들이 쌓였으니까 이걸 허가를 해주면서 쌓였으니까 플러스로 품목 추가를 해주는 방향 쪽으로 버전업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SAMD라고 이제 의료기기 그 소프트웨어도 있거든요. 네. 의료기기용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그걸로 AI로 그걸 받아버리면 이제 또 사용하는데 또 적합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만드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저희도 막 별의별 것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데까지 되게 힘들었지만 우리나라 이제 규제로 따지면 그 GMP라는 그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여기서 품목 허가된 이제 그 의료기기를 제조할 수 있다라는 증빙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안에서 제조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만 갖고 있고 저희밖에 못하지만 이제 그 GMP 안에서만 이제 저희가 제조를 그 품질 경영 시스템을 잘 도입해가지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문제를 삼지는 않는데 그 되게 질문에 되게 핵심이 있는 게 미국 친구들은 GMP에서 생산했다고 믿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자기 회사랑 계약하면은 자기 회사에 사용하는 미국 본토에서 사용하는 그 곳에서 설비를 넣고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결국 다시 결국 저희가 했던 공정을 떼가지고 미국에 붙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FDA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만 확언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고 실제 생산은 미국에서 해야 됩니다. 네. 그 에버트 안에 있는 공장에서 네네 한 켠 떼주고 네. 알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